6살 아이에게 어제 8시 42분에 밥을 왜 3숟가락 남겼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묻는 아빠. 그리고 4살 딸에게는 오늘 점심에 왜 안 웃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강요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 한 가족이 매일 겪는 현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차분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족을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로 본다는 거예요. 표정, 식사량, 잠꼬대까지 전부 기록하고 분석해서 패턴이 어긋났다며 아이를 압박하는 남편. 오늘 이야기는 그 규칙에 갇혀버린 한 아내가 어떻게 조용히 깨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현실 공감 스토리를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서진이 처음으로 그 집의 규칙을 깨닫게 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서울 외곽 신축 빌라 단지의 3층 끝 호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산자락이 보였지만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윤서진은 매일 아침 5시 40분 침실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박도훈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각이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욕실로 들어갔고 6분 뒤 나왔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그의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서진은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매일 똑같았습니다. 6시 10분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블랙커피 한 잔을 정확히 200ml 추출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 도훈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계란찜이랑 나물 반찬 해줘. 민준이는 어제 저녁 덜 먹어서 아침에 좀 더 챙겨줘야 해. 알았어요. 도훈은 태블릿을 펼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처음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도 데이터처럼 관리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량, 운동 루틴, 수면의 질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서진은 그 성실함이 좋았습니다.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시절 만난 많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도훈은 약속을 지켰고 계획적이었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규칙이 서진과 아이들에게까지 적용되기 시작한 건 민준이 어젯밤에 3번 뒤척였어. 스트레스 지표야. 서아가 오늘 아침 표정이 어제보다 어두워. 수면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 도훈은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태블릿 속 스프레드시트에는 아이들의 식사량, 표정 변화, 수면 패턴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해요? 서진이 물었을 때 도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패턴이 있어. 예측 가능하지. 미리 알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날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7시 정각 도훈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6살 민준이와 4살 서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갔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갔어. 민준이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없을 때 더 편안해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규칙은 점점 더 세밀해졌고 통제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위험은 도훈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가 가족을 데이터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하고 통제해야 할 실험 대상.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자락 너머로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는 다른 삶이 있을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자유롭고 숨쉬기가 편한 곳.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서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훈이 퇴근하자마자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이는 장난감을 든 채 굳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2분, 넌 밥을 3숟가락 남겼어. 왜 그랬어? 그냥 배가 불러서요. 배가 불렀다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야. 객관적으로 설명해봐. 6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양이 많았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덜 달라고 하지 않았어? 계획성이 없으면 낭비가 생겨. 알겠지? 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도훈 씨. 서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도훈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난 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건데.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잡아야 나중에 고생 안 해. 그건 교육이 아니라 통제예요. 통제라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지. 도훈은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진은 민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아니야. 민준이 잘못 없어.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하던 방식 그대로 그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 7시 정각, 귀가 시간 오후 6시 30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신호 왼쪽 관자놀이를 문지름, 루틴이 어긋났을 때의 반응 즉시 태블릿을 켜서 일정 재조정. 서진은 예전 간호조무사 시절의 습관을 되살렸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듯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훈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루틴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예상 밖의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확신을 흔들 수 있다면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기 전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훈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아빠 좀 봐. 4살 서아가 그림책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왜 안 웃었어? 보통 주말 점심엔 내가 3번 정도 웃는데
오늘은 한 번도 안 웃었어. 무슨 일 있어? 서아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답해. 왜 안 웃었어?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건 답이 아니야. 생각해봐. 이유가 있을 거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훈 씨,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았습니다. 4살짜리 애한테 왜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훈은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난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거야. 감정도 패턴이 있어. 그걸 파악하면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야. 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이 당신 무서워하는 거 몰라요? 무서워한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민준이가 당신 없을 때 더 편해해요. 서아는 당신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것도 몰라요?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날 그렇게 보는 거야? 폭력이 주먹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건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서아를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서진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도훈은 모든 걸 관리했습니다. 통장, 카드, 집 열쇠, 심지어 서진의 휴대폰 사용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혼자서는 못 나가.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마트에 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서 위치, 여성긴급전화 안내 포스터, 버스 노선,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훈이 출근하기 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해. 무슨 프로젝트?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예측하는 시스템. 재미있을 것 같아. 도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위험한 광택이었습니다. 그거 어디에 쓰려고요? 응용 범위가 넓지. 회사, 학교, 가정 어디든 가능해. 가정이라는 단어에서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도 테스트할 생각이에요? 도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까운 곳에서 나오니까.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2분. 그에게 회사까지는 38분이 걸렸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서아야. 일어나. 엄마, 지금 나가야 해. 엄마 말 잘 듣고 조용히 따라와. 서진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옷 몇 벌, 신분증, 통장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만날 거야. 지금은 엄마랑 같이 가자.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라 입구를 나서는 순간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그 순간 서진은 몰랐습니다. 도운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수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서아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돼. 괜찮아.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2개 지나자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안전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계단을 내려가려다 멈칫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운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서진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진은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3분.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이가 서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아도 엄마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이 흘러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계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집을 나오는 것.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운이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자주 연락하면 의존성이 생겨.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 말을 따랐던 서진이 어리석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도우는 늘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이들 봐야지. 집안일 밀렸잖아. 그 친구들이 당신한테 뭘 해줬어? 서진은 조금씩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열차는 새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아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아이들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카드를 쓸 수 없었습니다. 도운이 사용 내역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얼마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찾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근처 공원 벤치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먹어. 민준이와 서아는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 먹어. 서진은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어디 있어? 전화 왜 안 받아? 집에 없던데. 아이들이랑 어디 갔어?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진이 집을 나갔다는 것을,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서진은 도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침착함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 예상을 벗어난 상황을 오류로 인식하고 수정하려 할 사람.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안 가요? 서진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쉬려고 나온 거야. 엄마랑 민준이, 서아 셋이서. 괜찮지? 아빠는요? 아빠는 일 끝나고 만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들. 서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도훈의 회사는 지금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이 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요? 남편이 저를 감시합니다. 아이들을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멍도 없고 상처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통제했습니다. 서진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 서진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정폭력?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도훈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주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서아야. 엄마 잠깐 전화할게. 여기 있어. 서진은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1366.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네, 공원에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의 통제에 대해, 아이들의 두려움에 대해, 집을 나온 이유에 대해. 상담원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보호시설로 이동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보호시설이요? 네,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 너머 상담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용기를 낸 자신에게. 전화가 끝나고 서진은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갈 곳이 생겼어. 조금만 더 힘내자. 민준이와 서아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진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외부에서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습니다. 서진과 아이들은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장. 하지만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도 기록 장치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준이와 서아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있어?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무슨 소리야?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아니에요. 적어도 저와 아이들한텐 아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뭐가 문제였어? 난 소리도 안 지르고 때리지도 않았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우릴 사람으로 안 봤어요. 관찰 대상으로 봤죠. 그건 너희를 이해하려고 한 거야.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해요? 민준이가 왜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기록하는 게 이해예요? 서아가 숟가락 드는 걸 세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집엔 온기가 없었어요. 규칙만 있었죠.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안 돼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호시설에는 서진 말고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서진은 그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어요. 절대 때리진 않았는데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가족들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점점 좁아졌어요. 다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기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랑 블록 쌓았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재밌었어? 네, 엄청 높이 쌓았어요. 서진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서아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이 가르쳐준 동요였습니다. 코끼리 코는 길어, 길어.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담원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남편분이 연락 왔어요. 도훈 씨가요? 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한다고. 서진은 놀랐습니다. 도훈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랑 만나고 싶다고요? 아니요. 단독 상담이요.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서진 씨는 남편분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진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담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게.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웃었다. 서아가 노래를 불렀다. 나도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연결해준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으시네요. 다시 일하실 생각 있으세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재취업 과정을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오랜만에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을 혼자서도 키울 수 있다는 것.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상담원이 다시 서진을 찾았습니다. 남편분이 상담을 꾸준히 받고 계세요. 정신과 평가도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강박 성향과 통제 욕구가 강하다고 나왔어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도훈 씨도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강박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서진 씨와 아이들을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네. 서진 씨는 잘하셨어요. 용기를 낸 거예요. 상담원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이 잠든 뒤 조용히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도훈의 루틴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에게는 다른 길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걷게 될 새로운 길.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호시설의 도움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았고 재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동네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서진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사용 내역을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는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오는 일상.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서진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뭘 칭찬하셨는데? 제가 친구 도와줬대요. 블록 정리하는 거요.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아도 변했습니다.
말이 많아졌고 표정이 풍부해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서아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 해, 3명의 사람. 엄마, 민준이, 서아. 서진은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4번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집이네. 응, 우리 집. 서아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남편분이 면회를 요청하셨어요.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만나볼게요.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서진은 상담센터에서 도훈을 만났습니다. 상담원이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도훈은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왔어. 도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도훈은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미안해.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너희를 힘들게 했어. 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받으면서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집착했는지, 통제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다는 걸.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응,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강박 속에서 나도 이제 알아요.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아이들을 통제한 이유가 될 순 없어요. 당신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알아.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잘 살 거예요. 당신 없이도.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넌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서진은 의외였습니다. 도훈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치료는 계속 받을 거예요? 응. 시간이 오래 걸린대. 그래도 해볼 거야. 그럼 됐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진아. 도훈이 불렀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도훈의 사과가 진심이었을까?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에게 중요한 건 자신과 아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웃을 수 있는지, 그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와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저녁 먹을까? 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자리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민준이도 맛있어? 네, 엄마가 최고예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잠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 읽어줘요. 민준이가 책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책을 펼쳤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숨막히던 빌라, 매일 아침의 규칙, 아이들의 떨림, 그리고 집을 나오던 그날, 손을 잡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순간, 내가 선택한 침묵은 끝내 그를 예측하지 못하게 했다.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우리를 살렸다.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과 아이들이 다시 걷게 될 자유로운 삶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